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시간입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조금 밝게 인사드릴 수 있는 게 다시 코스피가 3,000포인트 위로 올라갔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떠받치고 있더라고요. 아예 뭐 3천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시장이 뭐 위로 크게 가지도 않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아래로 또 심하게 뭐 훼손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요렇게 가다가 이제 4월 들어서 그 대형주들의 실적, 뭐 미국 기업도 이제 그때 네. 되면 같이 또 이제 어닝 시즌이 돌입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키워드는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뭐 실적 장세로 이제 전환되는 구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죠. 네. 유동성이 빠지는 건 분명하잖아요. 지금 증시 주변 자금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유동성은 빠져나가는 게 분명한데 그러면 이제 확실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 실적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때까지는 시장은 그냥 위아래로 요런 정도. 그러니까 3천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위로 크게 가지도 않을 것 같고 아래로 또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지루하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스윙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와중에 뭐 종목들은 또 움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또 어디로 따라가야 되느냐 또 뇌동하기도 좋은 시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냥 차분하게 뭐 지금은 그냥 네. 다 조금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템포 조절 좀 하는 뭐 그런 좀 뭐 시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한 호흡 여유롭게 보시자고요. 그리고 또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의 매매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거 저희와 꼭 함께 하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무료 전화 02-2000-4821번 열려 있고요. 오늘도 샵 2034번 유료 문자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네.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네. 네. 오늘 주제 정하느라 진짜 어제 주제 정하는 것만 거의 1시간 매일매일 고민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제목이 없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뭐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서는 뭐 이렇게 좀 제목 좀 이렇게 좀 좋은 거 좀 갖고 오려고 뭐 하는데 제가 전문 작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힘든 3월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주제 잡기도 어려워서 그냥 오늘이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그냥 네. 그거 제목으로 한 거예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목 보시고 오늘 뭐 3월 마지막 금요일에 뭐 있는 거야 뭐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이 3월의 네. 마지막 금요일이라 그냥 그거 그렇다고 뭐 제목 없이 점점점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힘든 한 달을 잘 마무리하면서 예.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 이런 의미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래서 뭐 차분하게 뭐 네. 그냥 시장 한번 그냥 점검해보고 뭐 편하게 좀 한 주 좀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뭐 보는 거고요. 일단 아무튼 제가 사실 3월을 이제 우리 시장의 지난 1년 동안의 랠리에서 그 중대한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시장에 네. 주변 좀 상황을 좀 점검하고 또 몇몇 또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좀 고민 크신 종목들 뭐 몇 개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코스피 차트 먼저 볼게요. 자, 3,008포인트에 어제 3.8인데 뭐 마감했습니다. 3.8이나 2,990이나 저는 뭐 그런 어떤 거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뭐 사람의 심리라는 게 3천 위에 있는 게 뭐 그래도 밑에 있는 것보다 뭐 낫지 네. 않나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3월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3월 코스피는 현재 0.1%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위아래로 치고받다가 그냥 돌고 돌아 제자리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수급은 좀 이제 이게 수급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뭐 코스피가 그래도 잘 버텨줬다는 뭐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 와중에 이제 수급은 또다시 이제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은 그 3월에 그 네마녀의 심술 네. 그날 이후로 이제 이틀 정도 매수를 뭐 했었죠. 매수해 준 거 이외에는 뭐 나머지는 다 팔았다 뭐 이런 건데 네. 3월 현재 이제 외국인은 코스피를 지금 2조 6천억을 이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 상황이 그래도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피가 버텨줬다 그러면 이제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봐야 될 거는 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제 전환하는 과도기다라고 얘기한 논리인 겁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계속 지금 감소 추이잖아요, 그죠? 증시 주변 자금도 어제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63조니까 1월 달에 한참 많을 때가 이제 75조에 육박하는 74조 7천억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21조 정도가 지금 2달 남짓한 사이에 지금 이제 이 증시에서 빠져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효과는 현재로서는 뭐 기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지수를 떠받치거나 이 주가를 이제 떠받치려면 역시 이제 필요한 건 뭐 실적밖에 없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간다라는 뭐 그런 사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 실적 안 좋으면은 이건 뭐 무너진다라고 봐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지금 구간에서 역시나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로에 서 있다. 뭐 계속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도 한번 볼게요. 환율도 이게 그러니까 월 초에는 1120원대도 머물러 있었는데 바로 1130원 돌파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간에선 지금 1130원 밑으로 잘 안 내려와요. 그죠? 1130원 밑으로 잘 안 내려오고 이 네. 위쪽에서 계속 지금 오히려 1130원이 이제 저항해서 지지로 이제 둔갑을 하면서 지금 1130원 밑으로 잘 내려오는 시도가 좀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당분간은 뭐 환율도 결국에는 시장이 윗방향으로 이제 좀 방향이 잡혀야지만 또 아래로 좀 내려갈 수 있는 구조라고 봤을 때 현재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사실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으면 시장이 더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좀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최근에 시장 말씀드릴 때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부분이 외국인 매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환율이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도 환율이 이 정도 있으면은 시장의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고민들 하시는 종목 한 3개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3월에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매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82,000원 전후에서 하방 경제 그러니까 뭐 3월에 삼성전자 그리 나쁜 종목은 아니었다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하락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뭐 이거는 상담 신청이 들어와도 제 이야기는 한결같아요. 이거 실적 보고 나서 움직여야지. 뭐 지금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버텨주는 정도만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버티고 더 사도 될까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그것도 같은데요. 실적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예상치가 이제 업데이트 되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상치가 업데이트 되더라도 3월 그 1분기, 그러니까 4월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컨센서스가 안 나오니까 지금 주가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의 윤곽이 어느 정도 시장에 드러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삼성전자 거기서 이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것은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주가 지금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질주했던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이 주가들을 합리화시키려면 굉장히 실적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네. 없다. 이제 이런 논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실적 보고 대응하자. 이게 사실 굉장히 정석적인 지금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적 장세가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면 실적 장세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실적이 안 좋으면 안 그죠? 좋으면 이제 다른 모멘텀 여러분 항상 찾아야죠. 좋은 것만 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좋은 쪽에 대한 시나리오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삼성전자 실적이 좋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좋게 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안 좋으면 어떡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갖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좋았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좋겠네요. 네, 좋았으면 좋겠죠. 네. 저도. 자, 일조학도 볼게요. 자, 일조학은 어쨌건 폭스바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에 좀 급락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찔끔 반등하면서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마저도 지금 이렇게 탄력 있게 안 나오는 상황이 일단은 LG화학은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 좀 자제하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왜냐 악재 네. 민감도가 증가하잖아요. 폭스바겐을 한번 주저앉고 나서 지금 완성차 네. 업체들이 지금 어떤 지금 그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내재화라고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좀 배터리를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LG화학에는 그것도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G화학 역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극복하는 거는 실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나서 LG화학의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실적 그 정도 실적이라면 요 정도는 있어야지 아니면 요 정도 있어야지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G화학도 결과적으로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뭐 나올 때까지는 뭐 앞으로 뭐 한 2주 정도면 이제 대형주들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힘드셔도 이제 좀 인내하셔야 되고 그나마 이제 기아차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종목 중에서는 가장 기술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1선 플레이는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애플 오버슈팅으로 쫓아가신 분들은 이거는 솔직히 이건 반성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아차는 그리고 현재 주가는
기아차의 어떤 본인의 체력이나 펀더멘털로는 이 정도 주가 수준은 네. 그래도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기아차가 최근에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네요. 것은 네. 계속 60일선은 또 하나 다른 말로 실적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차는 현재 그래도 시장에서 보여주는 실적, 앞으로의 어떤 예상되는 실적을 봤을 때는 이 정도 주가 수준의 레벨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시장 판단인 거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지금 기아차의 주가가 좀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결국에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이제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결국에 이제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건 코스피 대형주 차트 여전히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힘든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정도 눌림목 주다가 다시 양봉을 잡아가면서 네. 지금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하루 눌림목 주고 또 이틀 연속.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 그러니까 종목 장세라는 거죠. 근데 맞아요. 이것도 이제 네.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주의 어닝 시즌이 짠하고 개막이 되면 또 중소형주는 또 이제 사그라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의 종목 장세라는 거죠. 이게 오래 가진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제 철저하게 트레이딩하면서 뭐 수익을 추구하고 대형주에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이제 괴롭고 답답하시겠지만 실적을 확인해야 되니까 별로 사실 시장에서 할 게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니까 뭐 일단 뭐 차분하게 그냥 뭐 3월 요런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거래 대금도 좀 줄어들고요. 시장이 다소 좀 소강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용할 때 우리도 다음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무료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2000-4821번. 여러분들 포트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요. 이때 네, 점검하시고 또 다음 달에 새로운 종목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료 문자 샵 2034번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다음 주에 4월로 접어드는 주인데요. 그래도 기대할 만한 요인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계속해서 매도를 네. 나타냈던 연기금이 네. 주식 비중을 이제는 조금 확대할 때이고 네. 미국에서도 추가 경기 부양책이 이제 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3조 달러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국민연금 관련해서 요거 이제 계속 파니까 이제 뭐 요즘 시장 역적이다 뭐 이렇게 네, 좀 뭐 욕을 많이 올 먹죠. 봄은 계속 파나 이런 얘기도 오늘 있죠. 그 국민연금에서 이제 그 기금운용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요 주식 비중을 이제 상향하는 여부를 좀 검토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마 오늘 오후 정도면 시장에 네. 좀 노출이 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21.2%인데요. 근데 이전에 그 국민연금의 목표 국내 주식 비중이 16.8%였어요. 그런데 이 한도 조정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한도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 한도치까지 늘린다 하더라도 좀 더 18.8%니까 팔아야겠네요. 현재 21.2%면 여전히 팔아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렇게라도 상향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매도세는 좀 둔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정도지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 확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냐 이렇게 보는 건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지 마세요. 제목만 보지 마세요. 뜯어보시라고요. 뜯어보면 이게 그래 뭐 매수 전환보다는 매도 약화 정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정도니까 이렇게 뭐 기대를 많이 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미국의 3조 달러 부양책도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통과됐을 때 우리 시장 뭐 반응했어요? 별로 없었죠. 환율 떨어졌어요? 아니죠. 달러가 2천조가 풀렸는데 환율이 안 떨어졌죠. 자, 3조 달러만 만지작거린다고 해도 지금 시장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정말 시장에 훈풍을 불어주면 그때 가서 즐기면 되는 거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은 잘 반영이 되면 이제 그때 우리가 반응하자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가 뭐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을 그래요. 뭐 바꿀 수 있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좀 신중하게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또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 전화 02-2000-4821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조성우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